자, 우리 함께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선지 8권의 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대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앞에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은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런 무엇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을 사랑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땅을 주관한다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망권내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을 상봉하여 그 심정에 들어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찾는 그날까지 인간은 허덕이고 방황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일지구의 청년대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만남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일요일이 그랬습니다. 평소에 전혀 제 사무실에 오지 않는 그 계층이 있거든요. 두 계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은 제 사무실에 안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우리 성학생들도 제 사무실에 이상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직 청년 대학생분들만 들어오는데, 지난주 일요일은 성학생, 여학생 2명이 갑자기 제 사무실을 딱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아마 고민이 있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자기 혼자 가면 왠지 좀 부담스러운, 제가 있으니까 좀 약간 좀 부담스러워서 친구를 끌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천복궁의 성학생인데, 온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한 20여 명의 그 학생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비난을 하고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는 이 꿈을 들으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저도 제가 무슨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신기하게도 그날 저도 꿈을 꿨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꿈을 꿔가지고 저도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봐라. 어제 꿈을 꿨는데 우리 이기성 회장님이 나오셨다. 근데 이기성 회장님이 내 아내의 집, 즉 저한테는 처갓집이죠. 처갓집에서 갑자기 잠을 주무시게 됐다.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근데 우리 이기성 회장님이 이제 저희 그 처갓집 방에서 주무시는데 저희 셋째 딸이랑 넷째 딸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기성 회장님이 주무시는데 계속 발을 뻥뻥뻥 차고. 저도 이분이 여기서 왜 주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이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건 생각 못하고, 그래도 우리 협회장님이 오셨는데 곤히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셋째 딸, 넷째 딸이 계속 발을 건드리고 하니까 이기성 회장님이 주무시다가 아우 하시면서 막 좀 약간 화를 내시는 거예요. 되게 고상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딸들한테 가서 야 하지마 이러는데 우리 애들이 제 말을 안 듣거든요. 정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또 협회에 이기성 회장님 모시는 또 어떤 국장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왜 지금 이걸 회장님 곤히 주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저를 또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잠에 깼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성학생한테 그 꿈 얘기를 듣고 제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 왜 이런 꿈을 꾸게 된 것 같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성학생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뭔가 되게 고민되는 꿈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해몽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앉아있는 우리 목사는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한테 되문 두드리니까 참 이상하신 분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차 싶었어요, 사실. 나도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딱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의 그러한 어떤 꿈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 믿음, 이걸 왠지 제가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뭔가 그 좋은 환상이 있는데, 이걸 내가 순간 깨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너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니? 제가 이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뭔가 친구들한테 잘난 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왜 잘난 척을 이렇게 많이 했어? 라고 해야 하니까, 그러게 말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잘난 척을 한 만큼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너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 너 뭐 어떤 거 열심히 하고 있어? 저는 성학생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 그 부족한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제가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거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군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되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뭐 해몽을 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가치, 저는 그걸 느끼고 있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우리 그 청년 대학생 식구님들 보면 저 되게 무시하거든요. 좀 저리 가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학생 입장에서는 저라는 존재가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학생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배고파가지고 너무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뭐 에너지 바라든 좀 하나 먹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또 어떤 청년 식구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또 상담을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 나는. 뭔가 외적으로 외모로 나는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도 좀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나의 외모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그런 것이 싫어서 사람들 있는 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눈이 크고 머리카락도 많고 잘생겼던 분이거든요. 근데 왜 제 앞에서, 좀 약간 딸리는 제 앞에서 그 질문을, 그 고민을 얘기하는지, 처음에는 이 친구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멘사 클럽에 들어가 있어서 저를 뭔가 좀 아주 그 하이테크놀로지하게 뭔가 디스를 하려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오해까지 제가 했어요. 잘생긴 청년이 저는 뭔가 외모에 대해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막 내 얘기하는 건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겪는 고민일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정말 제 외모에 대한 그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그 2달 전이 기억이 납니다. 그 검도장에 갔다 온 우리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지나가고 있을 때, 제가 우리 딸들에게 원정아 이렇게 아는 척을 크게 했거든요. 근데 저를 동네에서 힐끗 보더니만 이렇게 걸어가는 그 2달 전에 그 사건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야 원정아, 너 아까 길거리에서 아빠 봤어 안 봤어? 봤어요. 야 그럼 아빠한테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해? 뭐라고 했다고요? 아빠 모자 좀 써요. 야, 저 순간 무슨 홍길동 21세기 버전인 줄 알았어요. 딸을 딸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조선시대에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외모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딸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원정아라고 하는 그 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 세상. 야, 그게 생각이 나다 보니까 야, 그 식구님의 그 청년의 그 고민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의아했거든요. 왜 말씀드리냐고 한다면은 그 청년은 저보다 훨씬 더 외모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비단 외모만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외모 아니면 우리가 외적으로 두고 봤을 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죠. 눈이 얼마큼 크냐,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리고 아까 우리 찬양에도 나왔지만은 알라딘에서는 술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만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갖는 힘이 없는 존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압박, 굴레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우리가 최대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떤 외모가 최대의 가치라고 할 수도 있고 얼마큼 재산이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고 아니면 집안의 배경 아니면 직업 등등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가치로서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스스로가 그곳에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앞에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은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런 무엇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이 하늘과 연결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세상의 한쪽 편에서의 그러한 외적인 가치를 부풀려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무조건 안 좋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세상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또한 있죠.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이제 직장에서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장애인들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되게 그 교육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영상이 나왔어요, 영상이.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은 이 스타벅스. 저 스타벅스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여튼 그 영상에 나온 그것이 뭐냐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 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그 장애인들이 어떻게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장애인은 뭔가 돌봄을 받아야 되고 뭔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좀 부족한 도움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영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여성이면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여성이 어디서 일을 하고 있냐면은 고객들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캐셔, 즉 고객들이 저는 아이스 라떼 시럽은 바닐라 시럽을 넣어주고요, 얼음은 조금 넣어주시고 우유는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하고 있는 주문대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 소통하지 않은 컴퓨터 앞에서만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낸 사람들을 계속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도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일을 작업 환경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물론 약간의 발음이 좀 좋지 않으니까 이 노란색 그 색종이를 붙여가지고 저는 청각 장애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이 주문하는 좀 일반인들이 조금 더 또박또박 얘기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정상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장애인이긴 하지만은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게끔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되게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특히 아까 우리 나왔지만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씩 남아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의 벽을 뚫고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외적 조건을 가지고 무참하게 평가를 하고 냉대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청각 장애인의 여성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세상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나는 어떠한 가치를 꾸준히 추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어떤 외적 조건을 가지고 비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늘 부모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아까의 그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또 만들어난 좋은 그 문화가 이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 힘을 갖고 자기에게 굴레로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간만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함께 있는 가치를 갖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대단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비록 모발은 약간 약하지만은 저는 대단하신 우리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것은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모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각자의 고민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내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닌 것. 우리 여자 식구님들께서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처럼 모발이 약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 또 어느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아파하고 왜 그것에 대해서 기죽고 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에만 집중해서 아파하고 내가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내가 도전을 하지 못했구나, 내가 개척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에너지를 쏟아도 아까울 텐데 내가 결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휘둘릴 것인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의 힘으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힘으로서 우리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버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최후에는 하나님을 상봉하여 그 심정에 들어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과 나는 뗄 수 없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고 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그것을 나의 가치를 드러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각자는 내가 나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에 오히려 내가 침묵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대와의 관계 이전에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스피치리스를 했던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 하늘 부모님의 자녀인 내가 나에게 스피치리스를 했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나는 나를 다시 한번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자만심과는 다른 거죠.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올리고 나도 올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나의 가치를 왜 얘기하지 못했을까라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래 훈이라, 그래 우리 문지혜 사회자님은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했던 것처럼, 그래 지혜야 넌 참 소중한 존재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모두는 다 하늘 부모님부터 이어받은 그 가치를 갖고 있고, 내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서 저한테 얘기했던 그 식구님도 좀 더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해서 뛰어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효천 식구님의 꿈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저는 라온일 목사님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같이 백두산 갔다 와가지고 제가 좀 세뇌했거든요. 나중에 연합회 때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내라고 크게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너의 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들 직업을 얘기를 많이 해요. 직업을.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뭐 농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내 꿈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내 꿈이 뭐냐 이겁니다. 저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스피치리스? 저의 꿈은 뭐냐면은 70세에 박지성의 70살 때보다 라온일의 70살 때가 더 축구를 잘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예. 저희 꿈은 진짜 그래요. 예. 지금은 제가 박지성보다 축구를 못해요. 지금은. 근데 70살이 됐을 때 박지성 축구 선수와 70살 라온일의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제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몸 관리를 하고 항상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왜냐면 저한테 태클해가지고 무릎을 부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관계를 갖고 화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중간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목회도 하고 있고 뭐 학군장으로서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죠. 저의 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절대 그 누구와 비교하거나 무엇과 떨어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꿈, 나에게 말하는 꿈, 너에게 말하는 꿈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